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전일에 잠깐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중요하니까 오늘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금요일장답게 엄청 하락장이 왔는데 우리가 지금 대형주에 있어서 가장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시 여기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수급이죠. 수급. 외국인 기관, 또 뭐 연기금, 뭐 증권사, 투신, 뭐 이런 데에서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급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오를 확률이 많고, 차트와 연계시켜서 보면은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오르는가, 또 이런 것들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찌질찌질한 장 속에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간다. 이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또는 또 이 10대 그룹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리된 표가 매일매일 저는 이것을 작성을 해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고 이거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잠깐 보시면, 자, 요 부분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온 종목들. 물론 뭐 외국인이 들어왔다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또 기관이 들어온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쌍끌이, 외인 기관이 같이 들어온 종목들. 또 외인 기관 쌍끌이에다가 10대 그룹주들, 뭐 삼성전자, 삼성 SDI 같은 삼성 쪽에 있는 애들, SK 쪽에 있는 애들, 또 현대, 뭐 LG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죠. 대기업 중에 그룹사들 중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안 가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잘 가고 있죠. 자, 또 삼성전기도 가요. 그 다음에 또 SK 쪽도, SK 지금 이노베이션은 안 가는데 SK 하이닉스는 잘 가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를 하면서 종목을 갖다가 또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이용하냐? 딱 보시면 카카오페이가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다. 그럼 카카오페이를 딱 보니까 어때요? 카카오페이가 며칠 전부터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 계속. 이때도 계속 들어오는구나 확인하고, 주가가 들어오는 데도 이렇게 줄줄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올라갈지가 이제 좀 시간을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미 이제 추세가 떨어지다가 돌려가지고 슬슬 올라가기 시작할 때 수급이 계속 들어와. 막 5일 연속 들어온다든지, 뭐 5일 중에 3일 연속으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다든지,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포착이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 이게 올라갈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제 카카오페이가 급등을 했고,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13%나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급이 들어온 것을 포착을 하면서 이런 종목으로 또 멋지게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자, 또 여기 보면 여기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어요. 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쌍끌이 매수에 또 이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잔뜩 들어온다.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오늘같이 하락장에서도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이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이 지수가 오늘 엄청 내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거꾸로 거의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보면 벌써 바닥에서 이제 바닥 잡고 이 쌍바닥 만들면서 슬슬슬슬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어제도 양봉, 그저께도 양봉. 그러면서 보니까 수급적인 현황에서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막 3일 연속으로 들어와. 기관에서는 6일 연속으로 들어와. 연기금도 들어와.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투신, 뭐 보험사, 증권사 뭐 다 들어와. 그러면 이게 들어오는 것을 1800개 종목 중에서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찾겠어요? 물론 다 찾아볼 수도 있겠죠. 하나하나 매일 뭐 2000개 종목을 다 보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중에서도 특히 잡주들 빼고 외인 기관이 진짜 컨트롤을 하면서 큰손 세력이라 하면 외국인 기관 진짜 큰손, 개인 큰손 중에서도 진짜 큰손, 이런 큰손 세력이 컨트롤하는 들어오는 종목들을 제가 딱 뽑아가지고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종목 중에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종목을 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보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 3일 연속으로 들어온다고 포착이 되면 주가가 이렇게 멋지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 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보기 편하게, 아예 딱 한 장씩 해서 외국인 들어온 거 한 장, 기관 들어온 거 한 장, 또 쌍끌이, 또 10대 그룹주도 이제 그룹사별로 삼성, 또 현대, LG, 뭐 SK
이런 식으로 딱 그룹사별로 대형주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며칠 동안 5일 중에 5일이 들어왔다. 5일 중에 3일이 들어왔다. 이런 마크도 제가 다 해드려요. 이것도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왜 기관이 들어왔으면 이 기관의 평균 단가가 있습니다. 평균 단가. 이거 모르잖아요. 저는 알아요. 그러면 이 평균 단가도 여기다 적어요. 외국인의 평균 단가가 얼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 단가가 얼마다. 기관의 평균 단가가 얼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이것 가격보다도 지금이 더 낮아. 올라가겠네. 이것보다도 더 높아. 그러면은 야, 이 가격이 지금 외국인이 지금 물렸네. 외국인이 물렸으니까 이 녀석들이 손실을 안 보려면 끌어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또 외국인이 가다가 손절한다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러한 큰손 세력들의 평균 단가까지도, 평균 가격까지도 딱 다 적어가지고 여러분께 멋지게 표를 만들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도 안 좋고 시장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좀 더 함께 홍주식과 함께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 이렇게 외국인 기관 이런 큰손 세력들이 들어오는 수급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신청하시는 분들께, 문자로 신청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도 안 좋은데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반등이 나올까, 이것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지수 차트도 한번 봐야겠죠. 반등이 또 며칠 전에 또 나와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좀 올라가나 보다 싶었더니만 질질질 거리더니 오늘 금요일인데 갑자기 또 확 내려꼽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금리가 결국은 이제 1%대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이 부분, 코로나 확진자가 또 뭐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다시 이 거리두기에 대한 또 시행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한 불안 요소가 또 마침 또 금요일장이고요. 금요일장은 또 대부분이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원래 금요일장은 좀 장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항상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금요일 날은 토요일, 일요일 날이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주말에 대한 리스크, 주말 리스크. 예전에는 꼭 주말에,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 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밤사이 안녕이라는 말이 있죠. 밤사이 안녕. 금요일 날인데 토요일, 일요일 날 북한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월요일 날 되면은 뚝 떨어져서 시작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좀 팔고 가자라는 그러한 심리가 좀 있는 게 금요일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주말에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금요일 날 좀 팔고 가자 해서 금요일 날 보통 주식시장이 좀 약세인 편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데 오늘 특히 이제 이런 금요일장 리스크에다가 또 금리도 인상된 데다가 그다음에 또 사회적 코로나 확진자 막 엄청 늘어나가지고선 주말에 또 뭐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다가 다시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불안감 때문에 또 이제 지수가 오늘 많이 내렸어요. 그 덕분에 또 이러한 대형주들이 최근에 좀 오르는가 싶었는데 다시 줄줄줄줄줄 내려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제 오른 만큼 다 내려오는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은 또 다음 주가 되면 회복을 합니다. 항상 지난번에도 보면은 2,900까지 떨어졌다가 3,050까지 올랐다가 또 3,050까지 올랐다가 2,900, 또 3,000 위로 올랐다가 또 2,900. 자, 이런 식으로 진폭이 왔다 갔다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간격으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12월로 접어들어요. 그럼 또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폭이, 진폭이 봐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또 이만큼. 자, 이 진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이 폭이 줄어들고 있죠. 크고 작고, 또 여기 또 절반 더 작고, 이게 진폭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방으로 방향성 나오는 것을, 왜냐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다면은 연말 랠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12월 달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한다고 예고를 계속 했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상된 거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에 이제 이거 반영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은 사실 이 영상에서 이런 말이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뭐 조금 참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가 조금 힘들 거라는 그러한 요즘 표현으로 뇌피셜? 제 생각 플러스 뭐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대선이 있고 표가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은 되겠냐? 아마 안 할 것이다. 아니면 하더라도 좀 약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난번처럼 그렇게 강력하게는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다시 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지니까, 지수 떨어지니까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이 또 오늘 종목이 많이 조정을 받았죠.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후 들어서 막 더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카카오부터 보면 최근에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이게 관건입니다. 자, 카카오는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요렇게만 봅시다. 보면 어제 60일선을 딱 물고선 올라갈 채비를 갖췄는데 오늘 지수가 또 많이 빠지니까 요렇게 또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려갔지만 이 표시가 뭐 어떤 지지선을 깨거나, 지지선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지난번에 딱 저점 찍었던 이 자리가 얼마입니까? 12만 1,500원 12만 1,500원 안 깨면 돼요. 그리고 13만원, 종가상 13만원을 넘어야 돼요. 예, 이 13만원을 딱 넘는 양봉이 딱 나와주면 되는데, 뭐 어제 오르고 오늘도 그냥 4차 올랐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어차피 시가총액이 50조가 넘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전일 양봉보다 저점을 깨거나 하락세가 더 깊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수가 또 오늘 많이 낙폭이 컸으니까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카카오는 다시 이제 60일선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60일선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자, 그래서 하락장이 나오잖아요. 오늘같이 하락장이 딱 생기면 이 하락장이 나옴으로써 약간의 이제 옥석 가리기가 돼요. 하락장에 버티는 놈이 있고요. 같이 음봉이 나와도 버티는 종목이 있고 그냥 저점을 깨고선 내려가 버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선 같은 저점을 깨고 내리는 종목이냐, 아니면 지지선을 저점을 갖다가 안 깨고 버티느냐, 버티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깨고 빠지는 종목이 있어요. 자, 지지라인을. 그런데 카카오는 깼습니까? 안 깼습니까? 안 깼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 하락장에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다. 지수 대비 또는 다른 대형주 대비해서 카카오는 강한 편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이렇게 하락장이 됐을 때 버티고 하락장에 잘 견디는 종목은, 장이 항상 하락장일 수는 없잖아요. 아직 보셨다시피 또 하락장이 나오면 또 이런 저점의 타이밍이 되면 오히려 이제 저점이에요. 그래서 또 반등이 또 나옵니다. 반등 나올 때 오히려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된다. 그러면서 오늘 수급 상황을 살짝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당연히 오늘은 뭐 지수가 하락을 했으니까 너도 나도 다 파는데 많이 팔았냐 적게 팔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최근에 수급이 누가 짱짱하게 들어왔었습니까? 외국인이 짱짱하게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오늘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오긴 나왔지만 외국인의 매도세, 외국인의 파는 물량이 한 23,000주 정도밖에는 안 됐다. 어제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한 2만 주 좀 넘는 수준으로만 조금 팔았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장이 좀 풀리게 되면은 다시 이 양봉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13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요. 네이버는 제가 이제 계속 이날서부터 그랬죠. 이날 이 중심선, 여기 이제 이렇게 위 대각선으로 꺾여서 올라가면서 중심선 아래로 내려와 버렸다고. 그나마 이제 버틸 수 있는 거는 40만 원이라는 심리적 지지 라인, 중요한 가격대 라운드 피겨인 40만 원대를 지지해 줘야지 좋다 그랬는데 다음날 여지없이 깨버려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회복이 되려 그러면은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41만 원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봐요. 중심선은 계속 올라가요. 중심선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중심선과 주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네이버가 상승으로 돌리려면은 이 중심선보다도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중심선이 40만 원에 이렇게 있을 때는 요만큼만 올리면은 복귀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올려야지 복귀가 돼요. 지난번에는 40만 원까지만 올려도 복귀가 되는데 이제는 41만 원까지 올려야 복귀가 됩니다.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조금 별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 중심선 이탈한 그 덕분에 줄줄줄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또 장일에도 좀 받쳐주면 좋은데 지금 뭐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좀 그렇죠. 예, 네이버는 시가총액 우리나라 3위입니다. 3위. 예, 완전 초대형주인데 초대형 종목답게 지수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40만 원대 깨면 안 좋다 그랬어요. 그 40만 원대를 깨고 요 중심선도 위로 올라가 버리면서 중심선과의 관계도 이제 완전히 하방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조금 이제 하락세가 보일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때가 어디까지? 여기 좀 작게 해서 보면은 지난번에 37만 원 전저점 37만 원이 지난번에 내려왔다가 쌍바닥 만들고선 쫙 올라갔던 그 자리예요. 그러면 얘는 37만 원까지는 일단 견딜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와도 37만 원까지 안 오고 이 위에서 그냥 조금 내리다가 말고 또 빨리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마음은 여기까지는 봐줘야 된다. 37만 원까지는 일단 전저점이고 지난번에 반등이 강력하게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37만 원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네이버의 반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또 37만 원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지난번에도 요 빨간색 선이 엔벨롭이 있는데 요 엔벨롭 근처에 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여기까지는 열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반드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떨어질 확률이 많고 여기 왔을 때에 지난번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세력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면 37만 원 위에서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는 있으나 전저점 부근에서는 또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 역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지 반등의 물꼬가 터질 것이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그러니까 이제 요 깨질 때부터 팔았어요. 요거 중심선 깨질 때 요날 40만 원 딱 찍었을 때 이때부터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파니까 여기 줄줄줄줄 떨어졌거든요. 물론 얘네가 팔았다 그래가지고선 계속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팔고 나가지고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게 또 같이 대박 들어옵니다. 또는 뭐 외국인이 혼자서라도 대박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또 주가는 반등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차트가 꺾이는 자리인지 딱 그때에 맞춰가지고 외국인 기관에서 들어오는지 이것을 확인하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좀 관망 상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뭐 지수가 조정을 받는 데 있어서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 차례 반짝하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까지 올랐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넘지는 못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외국인이 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76,000원. 그리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78,000원을 돌파해야 되는데 78,000원 돌파하기 바로 돌파하지는 못하고 다시 좀 조정을 받고 힘을 모아서 돌파해야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힘을 모으기는커녕 지수가 내리니까 이제 결국은 60일선을 깨고 내려와요. 근데 이렇게 깨고 내려오더라도 또 하나의 이제 주가의 원칙 중에 이게 있습니다. 갭을 생기면 이 갭을 반드시 조만간 메꾼다. 결국은 이 갭 메꾸로 내려오네요. 결국은 내려와요. 갭을 띄었으면 이 갭을 결국은 메꾸고 반등이 또 나오는 거죠. 봐봐요. 지난번에 떨어질 때 여기 갭이 생겼잖아요. 이 갭을요 이렇게 딱 봐봐요. 쫙 선을 그어봐요. 어때요? 결국 메꿨죠. 이른다니까요. 이것도 자 봐봐요. 이때 이 떨어질 때 갭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갭. 이렇게 그냥 캔들이 이렇게 딱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도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붕 떠가지고 떨어진다고.
붕 떠가지고 오른다고. 요걸 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갭 차이가 났다 이거예요. 갭이 있는데 갭은 반드시 메꾼다는 것이 주식시장의 어떤 원칙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줄을 딱 쳐서 봐봐요. 딱 그 자리예요. 그죠? 딱 요만큼을 떨어뜨렸는데 요게 갭인데 요걸 결국 채우죠. 이렇게 캔들로 딱 채운다. 가격에 온다고. 그 가격에. 요것도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갭을 갖다가 딱 띄웠잖아요. 결국 그 갭을 채우러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을 갖자면, 자, 오늘 지수가 무너지면서 또 삼성전자도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온 또 하나의 캔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가 갭을 채웠으니까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다음 주에는 나올 확률이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외국인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주가가 좀 내려서 주가가 좀 싸졌으니까 76,000원에서는 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다시 72,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올 때 쭉 들어왔어요. 역시.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반등이 나오긴 나왔죠. 근데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못 넣는다 그랬어요. 근데 외국인이 팔아요. 근데 파는데 물량을 보니까 지난번 옛날 같으면은 또 막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팔았을 텐데 그렇게 안 팔죠. 여기 보니까 어제 47만 주, 오늘 70만 주.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물량의 이 매물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매물대가 나오는 이 매도 물량, 파는 물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 떨어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7만 원을 다시 깨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요 갭을 채우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다음 주에 지켜야 될 선은 20일선이에요. 요 노란선. 요 노란선이 딱 여기 와 있습니다. 요 갭의 마지막 자리.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오늘 밀린다 하더라도 일단 갭 채우기를 하러 내려온 것에 대해서 위안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20일선 지지하면서 다시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이 매도지만 팔았지만은 많이 팔지는 않았다. 그렇다면은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삼성전자 다음 주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무지하게 세네요. 오늘 어제 이제부터 좀 조정이 나와서 좀 조정 나와서 또 요 갭을 얘도 봐요. 얘도 갭을 띄웠으니까, 그죠? 갭을 띄웠으니까 요 갭을 채우러 내려 왔다 가겠죠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마침 딱 그 자리까지 딱 떨어지면서 갭을 채워줍니다. 희한하죠? 갭을 채웠어요. 오늘 채웠는데 보니까 다른 애들은 아래 꼬리 달고 반등 나오는 게 별로 없는데 하이닉스만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반등이 나왔나 봤더니 야, 이 와중에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예요. 쌍끌이 매수. 쌍끌이가 나오면서 저점을 딱 찍고 아래꼬리를 달면서 외국인 기관이 입성했다는 것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큰 물량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날 또 많이 매수할 수도 없고 매도 물량이 또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도 받아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SK 하이닉스에는 계속해서 들어와 줬다. 자, 그래서 기관도 오늘 연기금에서 특히 살짝 또 들어와 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막고 갭을 그래서 다 채웠죠 오늘.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다음 주에는 멋진 반등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서 하이닉스도 오늘장 조정을 받았지만 역시 수급이 받쳐주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역시 오늘 지수의 이 조정 덕분에 다시 한번 20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요 위에서 좀 버티다가 올라가 주기를 좀 희망했었는데 결국은 다시 지난번 저점 라인을 만들었던 20만 5천 원대까지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였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 돌파할 자리를 못 돌파하면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와요. 현대차도 역시 중심선 121선 여기에 이제 다 있죠. 22만 원에. 그리고 직전 고점이 또 여기 있죠. 이걸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넘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양봉 장대 양봉 딱 나오는 게 조금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위로 딱 이렇게 나와줬으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려줄 때 확실하게 올렸어야 되는데 다음 날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중심선이 있고 전고점이 있으니까
두 개 가격대가 딱 일치해요. 그래서 강력한 좀 저항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강력한 지지대가 있으니까 20만 5천 원대를 어쨌든 이번 조정장 속에서도 좀 버티면 월요일 날은 반드시 좀 양봉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또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 나오고 20만 5천 원에서는 내려오면 반등이 계속 나오면서 이 급등세가 한번 나왔듯이 자 이게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20만 5천 원대를 지지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도 이제 이 고점에서 또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자, 외국인이 이제 주장장 파니까 어때요? 여기 내려왔을 때 외국인이 이날서부터 대량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올랐던 거고 또 고점 전고점 딱 여기 찍죠. 찍고 이걸 돌파를 해줘서 여기서 양봉이 딱 서야 되는데 오를래다 말고 전고점까지만 계속 돌파 시도를 하다가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려오면서 반등 내려왔어요. 월요일 날은 또 반등이 살짝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살 때는 계속 오르죠. 여기 봐봐요. 이때 봐봐요. 이때가 지난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에서 11월 초까지 계속 샀어요. 이거 봐.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부터 여기서부터는 자 봐봐요. 내려올 때는 최근 들어서 계속 팔잖아요. 역시 사고 팔고 외국인의 수급이나 기관이나 이런 종목을 컨트롤하는 이 주된 주포 주 세력이 사고 팔고가 주가 영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여기서 뭐 자른다 그런 게 아니라 또 여기 엔벨롭 오겠네. 지난번처럼 엔벨롭 오면 반등. 물론 엔벨롭까지 꼭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내려오면은 이 정도 자리에서는 다시 또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월요일이라도 그냥 8만 원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냥 다시 또 양봉 나오면서 이러고 올라간들 아무런 이상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왔을 때에 오히려 또 반등이 클 수 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지난번에도 그랬고 반등이 나올 때는 거의 V자 패턴 떨어지면 또 V자 패턴 이런 식의 또 반등의 자리가 슬슬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반등 나올 때 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외국인 집 나갔던 외국인 다시 저점에서 들어오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더 반등시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는 그나마 조정장 속에서도 이 양봉이 나옵니다. 꾸준히 외국인이 지금 이제 들어오면서 조정을 이렇게 보이는 와중에도 외국인은 어제는 좀 매도가 조금 나왔지만 오늘은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하락장에 양봉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잘 버틴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데 삼성 SDI는 지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반등 나오고 나서 최근에 요 11월 달에 움직이는 모습은 어떤 주가의 어떤 방어 차원에서의 이 수급이지 이걸 막 공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수급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캔들이 굉장히 진폭이 작고 따닥따닥 붙어서 올라간다. 자 그러다 최근에 이제 또 쭉 떨어져요. 그렇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하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저점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중심선 부근 이게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 부근을 71만 원대를 지켜줄 것이냐, 중심선 위로 빨리 복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깨지면은 이제 엔벨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엔벨롭 부근이 전저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삼성 SDI도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바로 전저점이고 엔벨롭 부근인 바로 이 자리가 또 한번 반등의 타이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 SDI는 꾸준한 외국인 수급 덕분에 막 폭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지수가 안정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요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래량 별로 없이 짜잘하게 움직였던 요런 자리를요 거래량이 한번 빵 나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딱 쓰잖아요. 장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런 양봉이 쓰면은 요게 이제 추세 전환되고 이때부터는 다시 좀 이 볼륨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좀 그냥 꾸준히 이제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 짜잘하게 해서 이제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요 자리에서 이제 계속 가둬두겠다라는 의지가 되는데 이게 진짜 떨어뜨릴 의도가 없다면 여기서는 이제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중심선 위를 복귀해서 버텨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삼성 SDI 2차 전지에 대한 이 모멘텀은 아직까지 계속 좋아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에 비해서 삼성 SDI 쪽은 분사를 안 하기 때문에 삼성 SDI가 2차 전지의 대장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주가에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요 중심선 위로 복귀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조정이 더 나와서 엔벨롭 부근이 또 반등 시점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야, 반등이냐 조정이냐, 조정이건 반등이건 어찌됐든 팔 이유는 없다. 왜냐면 여기 내려오면 반등이 나올 것이고, 여기 중심선 지지받고선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는 대로 전고점을 돌파해서 갈 거니까 더 좋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삼성 SDI도 그나마 지금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 때문에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다음 주에 대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도 일단 어때요? 금리 인상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됨에 따라서 일단 국내 뉴스요. 국내 금리 인상은 확정이 어제 됐죠. 1%대로 이제 상승을 갖다가 했고요. 자, 그래서 주가가 오늘 단기적인 금리 인상 확정 때문에 또 조정이 나오고,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로서 코스피 지수가 또 조정을 받으니까 동반 하락을 하면서 또 조정이 나와줬다. 자,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얘가 제대로 올라가려 그러면요, 최소 중심선 55,000원 여기를 지지해야 된다는 말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때요? 앞으로 미국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남아있고, 내년 1월 달까지도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도 조금 들어왔어요. 어제도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데 양봉이긴 양봉인데 하락했죠. 근데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인이 일단 또 주가가 조정이 나오니까 조금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물량이 KB금융이 꽤 클 때가 많아요. 뭐 60만 주, 30만 주 이런 식으로 30만 주에서 60만 주 사이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9만 주나 7만 주 이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오늘 같은 날 파는 물량들이 있어요. 개미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 내에서 또 기관에서 파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는 물량하고 이쪽에서 또 사는 물량하고 합산을 해보면은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많으니까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또 반등이 나올 소지가 있다. 또 모멘텀이 12월 달에 또 미국 테이퍼링 내년 초까지 해서 미국 금리 인상,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이제 올해는 다 끝났어요. 오늘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한번 올린다고 해요. 그럼 그때까지도 물론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일단 가장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큼 들어와 주는 것이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올라갈 때처럼 큰 물량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KB금융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버리지 않았고, 자, 다시 한번 또 중심선 55,000원 부근이죠. 자, 이 55,0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한번 또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금융 지주입니다. 자, 하나금융 지주도 자, 이게 지금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죠? 전저점 부근을 딱 지지를 하더니 21선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21선 바로 못 돌파하고 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자, 이 42,000원을 안 깨고 버티고 있으면은 21선이 내려오면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번 저점까지 다시 또 내려옵니다. 왜냐? 오늘 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하나금융 지수도 코스피 200에 시가총액이 12조짜리이기 때문에 또 이 반등이 나오면은 지수 따라 나오고, 또 조정 나오면 또 조정 나오고, 지수의 영향을 좀 보여요. 하지만 하나금융 지주도 역시 미국 금리 인상, 그러니까 국내 금리 인상한 것도 문제지만 외국계 또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 전 저점을 이탈하지 말고 딱 여기 요 전 저점 41,700원 위에서 다시 한번 월요일 날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 전 저점을 지지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또 이렇게 되면 21선이 이제 이렇게 또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21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 21선 돌려서 올라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그나마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지 되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딱 찍고선 반등 나올 때 되면은 동시에 외국인 기관이 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가 21선이 좀 더 내려와서 요 21선을 타게 되면, 그러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자, 일단 지수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다음 주에 좀 반등 나오는 것을 보면서 42,000원대 전저점 라인을 지지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오늘 뭐 현대건설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역시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좀 사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전저점까지 다 내려왔어요. 결국은 전저점까지 이제 이탈되는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좀 최근에 이제 이 횡보를 보이다가 요 박스권을 돌파시켜줘야 되는데 하락 돌파를 했을 때부터 좀 안 좋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이 전저점까지 내려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저점에서의 또 타이밍을 노려야 할 때가 돼간다. 자, 이제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이 엔벨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면은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점을 이제는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다. 지지선을 깼을 때, 오히려 지지선을 깨고 투매가 나왔을 때 이제 물량이, 누군가의 물량이 우르르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선 주가가 싸진 만큼 또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처럼 또 엔벨롭 부근, 또 내려오게 되면 엔벨롭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근에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진짜 내려오는지, 또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지난번에 뿅 하고선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서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된다, 딱 여기까지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갭을 띄웠던 거를 다 최후로 내려오고, 다시 이제 또 지수 영향에 의해서 12만원 근처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가지고 있다가 좀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가주기를 바랬는데 저점 깨니까 확 내려왔단 말이에요. 잘 버티다가 애플과 이슈가 있어가지고 딱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서 버티는가 싶었는데, 이거 또 못 버티고 또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자, 저점까지 내려왔으니까 12만 원대만 지지를 해주면 됩니다. 마지노선인 이제 12만 원대에서는 이제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될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전저점에 그동안 외국인의 매수세가 쭉 꾸준히 있었던 바로 이 12만 원대 초반, 여기서 외국인이 쭉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올릴 때, 이 뿅 거래량 터지면서 올릴 때는 기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기관에서 조금씩 팔아요. 당연히 외국인도 덩달아 팔고 개인만 사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지수가 밀리는 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밀렸는데, 자, 이제 12만 원대 여기까지 다 왔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와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제 갭도 채웠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12만 원대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LG전자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항상 보면 거의 일희일비합니다. 하루는 좋았다가 또 하루는 조정이 나오고, 지금 그런 장세예요. 그래서 저점에서 또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지만 반등을 우리는 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홍주식에서도 기존 종목뿐만 아니라 또 이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오는 종목들도 한 번씩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어려운 종목 있으시면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시면서 위에 문자에 종목명, 또 매수가, 비중 이런 거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또 따끈따끈한 주간 증시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간 증시 일정표 또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에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주간 증시 일정표도 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이 장을 또 반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